100세 전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어쩌면 제 수십 년 의사 경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차마 숨길 수 없는 검버섯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번 생기면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사셨던 그 검버섯, 어쩌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말끔히 해결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피부과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야 하는 레이저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레몬 한 조각, 바나나 껍질 하나로도 검버섯과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10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어르신들의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피부과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병원의 수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또 먼저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검버섯 때문에 속상해하시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어쩌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가 바로 어르신들의 피부를 되살리는 기적의 처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얼굴과 손등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셨거나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지긋지긋한 고민을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귀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클릭 한 번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93세 연세까지도 검버섯 하나 없이 정말 고운 피부를 유지하며 살아계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피부 하나만을 연구하고 환자분들을 돌봐온 올해 90을 간 넘긴 피부과 전문의 강덕수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현역 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료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피부 질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검버섯이나 잡티 같은 색소 질환은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중 열의 9분 선생님, 이 검버섯 좀 없애주세요 하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값비싼 레이저 치료나 기능성 화장품을 권하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먼저 권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게 그런 걸로 검버섯이 없어져요? 하고 반신반의하시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피부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주변에서 10살은 젊어 보인대요 하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제 나이가 90을 넘었지만 제 손등이나 얼굴에는 나이 들어 생기는 갈색 얼룩, 즉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알려드릴 그 방법들을 저 역시 평생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제 어머님께서는 93세 돌아가실 때까지도 얼굴에 검버섯은커녕 흔한 잡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고 고운 피부를 간직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비결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시고 나서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얼굴을 문지르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녹두가루로 팩을 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 시골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방법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수백만 원을 들여 배운 현대 의학 지식보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런 소박한 방법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도 처음에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을 활용한 피부관리법 연구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결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제 50년이 넘는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 정보만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선배로서 우리 100세 전략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되찾으시고 매일매일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검버섯 하면 흔히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생기면 레이저로 지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던데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도 어르신 이건 노화 현상이라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실망하며 돌아오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검버섯은 주로 자외선 노출과 피부 노화로 인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어 생기는 색소 질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어느 정도의 자외선 손상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 기능이 떨어져 한번 생긴 색소 침착이 그대로 남거나 점점 더 짙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검버섯 때문에 소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젊음 하나 믿고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공부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산으로 들러 하이킹을 다녔던 그 패기 넘쳤던 시간들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제 얼굴과 손등에 마치 커피를 쏟은 듯한 갈색 얼룩, 바로 검버섯으로 새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대 후반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몇 년 사이에 그 작은 점이 동전만 한 크기로 커지더니 색깔도 점점 더 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피부인데 정작 제 피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그때 저는 이미 3번의 레이저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을 들여받은 치료였죠. 치료 직후에는 검버섯이 옅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몇 개월만 지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다시 검버섯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제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늘어만 가는 검버섯과 잡티 때문에 속상하셨던 순간들, 특히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의 그 착잡함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 얼룩덜룩한 검버섯 때문에 10살은 더 늙어 보인다며 제 앞에서 울먹이시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손을 내밀 때마다 마치 자신의 나이를 들키는 것 같아 늘 주먹을 쥐고 다닌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골칫덩어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값비싼 병원 시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자연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검버섯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10가지 비밀을 어르신들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들은 검버섯의 주범인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들며 동시에 피부의 재생력을 높여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몬이나 녹두 같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피부 보약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까지 정말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50년 피부과 의사 생활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담아 우리 어르신들의 검버섯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릴 10가지 비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피부 속에서 검버섯을 만드는 공장, 즉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구연산은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인 알파하이드록시산의 일종으로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새 피부가 잘 돋아나도록 도와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 되신 김순옥 어르신이 계셨는데 30년 동안 검버섯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일주일에 딱 2번 이 레몬 꿀팩을 사용하시고는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지셨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화장 안 하고 외출하셨다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몬즙 1큰술에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를 약간 넣고 잘 섞어서 걸쭉하게 만드신 다음 저녁 세안 후에 검버섯이 있는 부위나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시고 15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면 됩니다. 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보습하는 역할을 하고 밀가루는 팩이 얼굴에 잘 달라붙도록 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레몬팩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성분은 햇볕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 저녁에 사용하시거나 팩 사용 후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피부가 유난히 예민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물과 1: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녹두팩입니다.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사포닌이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포닌은 항염 효과도 있어서 피부 자극을 줄여주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두의 풍부한 비타민과 아미노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서 검버섯이 있던 자리에 새롭고 건강한 피부 세포가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바로 이 녹두팩 덕분에 90이 넘으셔서도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20살 때부터 65해 동안 꾸준히 녹두팩을 하셨다고 하니 그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만드는 방법은 녹두가루 3스푼에 우유 2스푼,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고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젖단 성분 역시 천연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녹두의 효능을 한층 높여주고 꿀은 보습과 항균 작용을 더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녹두를 아주 곱게 갈아서 사용하셔야 효과가 2배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녹두 알갱이가 크면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으니 믹서기로 최대한 곱게 가시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아주 미세한 녹두가루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 피부가 좀 예민하게 느껴지신다면 녹두가루의 양을 줄이고 꿀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사용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살리실산과 비타민, 복합체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색소를 완화하고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자연 유래 베타하이드록시산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묵은 각질과 함께 색소 침착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바나나 껍질에는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탄력까지 높여줍니다. 78 되신 강주석 어르신은 텔레비전 보실 때마다 매일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문지르셨는데 석 달 만에 검버섯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드시고 난 후 껍질 안쪽의 흰 부분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신 다음
그대로 15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자연스럽게 말리고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사용한 껍질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매번 새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위생상 좋고, 일반적인 큰 바나나보다는 작고 단단한 필리핀 바나나나 세니오리타 바나나가 좀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팔 안쪽에 먼저 살짝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시금치 섭취입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의 엽록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비타민 A와 C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피부에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유석주 어르신은 매일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꾸준히 드셨는데 석 달 만에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져서 더 이상 장갑을 끼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금치를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끓는 물에 넣고 30초 이내로 아주 살짝만 데친 후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 샐러드를 만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곁들이시면 더욱 좋은데, 올리브유의 비타민 E와 시금치의 비타민 A, C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한 번 드실 때마다 100g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시고,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장시간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다만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거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금치에 비타민 K가 많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당근 섭취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 75된 아내가 20년 동안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꾸준히 마셔왔는데 덕분에 지금까지도 검버섯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40대 중반에 얼굴에 작은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당근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검버섯도 점차 옅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근을 껍질째 하루 1개 정도 드시거나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당근 주스에 오렌지나 레몬을 약간 첨가하시면 비타민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을 뿌려 드시거나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티노시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하루 2개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기보다는 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피부 장벽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제 환자셨던 강정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호두 5-6알을 꾸준히 챙겨 드셨는데 별도의 병원 치료 없이도 얼굴에 검버섯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를 먹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주변에서 얼굴색이 훨씬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다고요.
권장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식전에 호두 대여섯 알을 그냥 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잘게 부숴서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를 오래 씹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 요거트에 호두와 꿀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피부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다소 높은 식품이므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니 하루 30g, 한 줌 정도의 적당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같은 다른 견과류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올리브 오일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멜라닌 색소가 더욱 쉽게 침착되고 피부 노화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습은 검버섯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스쿠알렌과 비타민 E 같은 천연 보습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 어머님께서는 욕실에 항상 올리브 오일을 두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얼굴과 온몸에 바르시는 습관으로 90이 넘으셔도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금방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는 신호라고 늘 말씀하셨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안 직후 아직 피부에 물기가 약간 남아 있을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3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는 것입니다. 특히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꼼꼼히 발라주시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흡수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 세안 후 3분이라는 황금 시간을 꼭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보습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니 주의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셔츠 깃이나 베개에 묻어날 수 있으니 서너 방울 정도로 시작해서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8번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바세린 꿀팩입니다. 바세린과 꿀의 조합은 피부 보습 효과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고 피부를 진정시켜 검버섯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밀폐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꿀은 천연 보습 인자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을 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각종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윤덕희 어르신이라고 계셨는데 20년이나 된 오래된 검버섯이 이 바세린 꿀팩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고는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끈적거려서 불편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워져 있어서 계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세안 후에 꿀 한 작은술과 바세린 한 작은술을 잘 섞어서 검버섯이 있는 부위나 건조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도톰하게 발라주시고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꿀과 바세린의 비율은 1:1이 가장 무난하지만 너무 끈적거리는 것이 싫으시면 바세린의 양을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발라주시고 주무시는 동안 팩이 베개에 묻어날 수 있으니 베개 위에 수건을 한 장 깔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알로에, 베라젤이나 글리세린을 사용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9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의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에 검버섯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검버섯이 더 짙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외선에는 UVA와 UVB가 있는데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 침착과 피부 노화를 유발하고 UVB는 피부 표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화상이나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 자외선 모두 검버섯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93까지도 매일 아침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 SPF 30 이상의 제품을 꼭 바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얼굴과 손 등 목처럼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또래 친구분들에 비해 10살은 젊어 보이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었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고 혹시 비타민 C 세럼 같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그 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순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가 있는데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이미 검버섯이 있는 분들은 피부 자극이 적은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외출하기 최소 20분 전에는 발라주시고 2~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하루 2번 정도는 꼭 덧발라주십시오. 특히 중요한 것은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겨울철이나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거르지 않고 바르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하고 유리창을 통과해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에서도 창가에 계신다면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햇볕에 노출되기 쉬운 손 등, 목, 귀 뒤, 그리고 팔다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비법은 바로 손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검버섯과 상관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손가락 운동은 우리 뇌를 자극하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톤 개선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말초, 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손 운동을 통해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피부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더 잘 공급되고 노폐물은 더 빨리 배출됩니다. 또한 뇌를 자극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피부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86되신 전진호 어르신이 계셨는데 매일 5분씩 꾸준히 손 운동을 하셨더니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손등 피부도 몰라보게 부드러워지셨을 뿐만 아니라 검버섯도 여더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효과였다며 정말 기뻐하셨죠. 간단한 방법으로는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고 지그시 눌러주는 것, 양 손바닥을 마주 대고 뜨거워질 때까지 30초 정도 힘차게 비비는 것, 양손 깍지를 끼고 손목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이렇게 모든 손가락을 차례대로 돌아가며 10초씩 꾹꾹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한 번에 1, 2분씩 하셔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손 운동을 하신 후에는 손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그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특히 손등은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부위 중 하나이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시술 없이 집에서 검버섯을 관리하는 10가지 놀라운 방법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레몬 꿀팩으로 비타민 C와 구연산의 힘을 빌려 멜라닌 색소를 옅게 만들고, 둘째, 녹두팩의 사포닌 성분으로 색소를 제거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며, 셋째, 바나나 껍질 마사지로 살리실산과 비타민 복합체의 도움을 받아 색소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금치 섭취를 통해 엽록소와 비타민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다섯째, 당근 섭취로 베타카로틴 성분을 활용해 천연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얻으며, 여섯째, 호두 섭취로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통해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올리브 오일 보습으로 멜라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우며, 여덟째, 바세린 꿀팩으로 강력한 보습 효과를 지속시켜 피부를 진정시키고, 아홉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외선 차단으로 멜라닌 색소 생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꾸준한 손 운동으로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건강한 피부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값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이름도 어려운 성분이 들어간 비싼 크림이 아니더라도 하루 단 몇 분 우리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렸던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검버섯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이 하루 만에 마법처럼 사라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 한 가지를 정해서 오늘부터 꾸준히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 한 달 뒤에는 거울 앞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피부를 보며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피부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한두 가지를 최소한 석 달 이상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는 것보다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껍질 하나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시고 세안 후에는 3분 이내에 올리브 오일이나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 피부에는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마다 오늘도 나는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힘찬 응원의 말씀을 건네 보십시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한 우리 피부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멜라닌 색소 침착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90을 넘긴 저 강덕수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환자분들을 돌보고 우리 어르신들께 힘찬 목소리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러한 작은 건강 습관들을 평생 꾸준히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검버섯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으시고 더욱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황금빛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버섯만큼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고민이 깊은 주름보다 무서운 거친 각질 없애는 3가지 집콕 비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경험하신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저희 100세 전략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